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시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과연 투자에 좋은 일일까 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블랑샤 교수의 교재를 통해서 그 생각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롭고 복잡한 관계를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 같은 데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 정말 자주 듣죠? 딱 들으면 뭔가 나라 살림을 아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에 좋은 일처럼 들려요. 상식적으로 봐도 정부가 빚을 줄이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빚을 덜 내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남아서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어때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자, 그럼 먼저 바로 그 일반적인 믿음이 어떤 논리에서 나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민간이 저축한 돈이 정부 빚 갚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빚을 덜 내면 자연스럽게 기업한테 갈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게 맞는 논리 아닌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하지만 경제 현상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 바로 이 핵심 방정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방정식의 주인공인 투자, I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학에서 투자라고 하면 기업이 미래에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공장을 짓는 것 같은 이런 실물 자본을 늘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은 민간 저축 S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 낼 거 내고 또 쓸 거 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돈, 그게 바로 민간 저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공공저축, 즉 T-G입니다. 정부가 세금 T로 걷어들인 돈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출 G하고 남은 돈이죠. 이게 만약 플러스다. 그럼 재정 흑자, 즉 정부가 저축을 한 셈이고요. 마이너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줄인다는 건 이 T-G 값을 높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드디어 재화시장의 균형 조건이 완성됩니다. 바로 투자는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의 합과 같다는 이 식이죠. I는 S 플러스 T-G. 다시 말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된 돈은 결국 민간과 정부가 저축한 돈에서 나온다는 아주 중요한 항등식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 식만 보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여서 공공저축 T지를 늘리면 당연히 등식의 오른쪽이 커지니까 왼쪽에 있는 투자 I도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야,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명백한 논리 속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세금을 올리거나 T 증가, 정부 지출을 줄인다, G 감소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장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위축돼요.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줄일 거고요.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함께 감소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소득이 줄면 뭘 가장 먼저 줄일까요? 바로 저축, S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부가 공공저축 T-G를 늘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 충격으로 경제 전체가 위축되면서 민간저축 S가 더 크게 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방정식 I 이꼴 S 플러스 T-G를 볼까요? T-G는 조금 늘었지만 S가 훨씬 더 많이 줄었으니 등식의 결과인 총투자 I는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니, 그럼 재정적자 감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나쁜 정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최적의 정책 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를 한번 비교해보죠. 왼쪽처럼 재정 긴축만 단독으로 시행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와 투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정부가 재정 긴축을 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팽창 정책을 함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출 감소로 위축될 수 있는 수요를 낮아진 이자율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면서 정확하게 상쇄시켜주는 겁니다. 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은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높이고 투자도 늘리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 1990년대 미국이 바로 이 정책 조합의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고요. 동시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끌던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금리를 낮추는 통화팽창으로 경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 경제는 재정 적자를 꾸준히 줄여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핵심 요점입니다. 첫째, 재정 적자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자동 공식이 아니다. 둘째, 그 정책이 국민소득과 민간저축의 위치는 연쇄 효과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셋째,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재정 긴축과 통합 팽창이라는 정책 조합이 매우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협력해야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면 현실에서 행정부와 중앙은행처럼 서로 독립된 두 기관이 이 정책들을 완벽하게 조율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때로는 엇박자가 날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한층 더 넓어질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